안 대표가 지난주에 두 번의 입당 오보라고 하지만은 특정되는 인물이 그걸 아마 제보를 했을 것이다. 어떤 안철수 대표 옆에 남아있는 안자랄들은 멱살을 잡아서라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안 대표를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거겠죠. 뭐 언론도 바보가 아닌데 벼랑 끝 승부를 하려면은 배포 있게 처음부터 벼랑 끝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그 냉대하는데도 이게 이제 정치가 말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갈수록 선택지가 좁아져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앞들어 있는 게 아닌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속속 새로운 꿈을 가진 이른바 신선한 인물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또 서울시장 판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참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장의 판도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 뭐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정의당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김정철 대표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해서 사건들이 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정의당의 향후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얼마 전까지 주요 당직도 맡고 계셨으니까 박 의원께서 좀 현재 상황이랑 향후에 좀 뭐랄까요, 전망이랄까 뭐 그런 것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뭐 저도 정의당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 대표의 이런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당장 이제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그 저희가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부터 선출 절차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출 절차를 일체를 다 뒤로 미뤘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이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 등록을 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께도 양해를 일단 구한 상황이고, 당정 논의를 통해서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출마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뭐 명분 측면에서 출마 명분은 이렇다고 보고, 물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의 전임 단체장의 그런 이 성추문과는 궤는 다르고, 또 뭐 논리적 명분을 굳이 따지면은 뭐 우리까지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의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해왔던 얘기가 있어요. 규칙사유 제공했기 때문에 출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젠더 선거, 젠더 평등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마당에 출마를 한다는 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시민들한테 굉장히 염치 없는 짓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정의당이 뭐 전통적인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는다 이런 어떤 이 대응을 할 상황이 지금 못 된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엎드려야 되고 환골탈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변화의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지, 선거에 나와서 저희를 평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뭐 망하자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3지대 경선 우리 먼저 하자, 안철수 금태섭 경선하고 거기서 승자랑 국민의힘 뽑힌 후보랑 또 해서 또 야권 단일화 이런 수순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이 3자가 서로가 미묘한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저는 후발 주자로서 금태섭 의원은 뭐 자기한테 손해날 게 없는 그런 메시지나 제안을 던진 거죠. 뭐 손해나겠습니까? 앞서가는 주자를 향해서 토론하고 단일화하자라고 얘기한 건데, 어쨌든 금태섭이라는 이제 원심력이 가급적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안철수 후보한테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고, 그게 이제 뭐 입당의 방식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 선출된 이후에 당대당 뭐 단일화 게임이냐, 뭐 여러 선택지들이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입당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대표 입장에서 이미 이게 있습니다. 안 대표가 지난주에 두 번의 입당 오보라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기사가 나는 사태를 겪었는데,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처음 보도했던 쿠키뉴스가
이태규 의원이 삭제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사를 유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언론의 생태상 확실한 정보원에게서 확실한 취재원에게서 들은 내용이다. 그리고 그 취재원이 뭐 허투루 말한 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렇다면 여기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자, 그 취재원이 제가 봤을 때는 동일인인 것 같은데 처음에 나왔던 기사라는 거는 당직자들의 승계에 대해 가지고 말이 오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당을 합당하고 이렇게 분당하고 이런 거 많이 겪어봤지만은 정치인들이 당 합당하고 분당하고 이러면 당직자의 처우를 고민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짜 대선 관련은 큰 정치 관련 지도자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사무총장 하면서 그들과 맞닿아서 일했던 사람들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거는 특정되는 인물이 그걸 아마 제보를 했을 것이다.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게 제보를 했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안자랄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안자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나 무슨 뭐 이상동 교수나 이렇게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일해봤는데 좀 실망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안자랄들은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를 잘 알면서 부족함도 느끼지만 하지만 안철수 대표랑 행보를 계속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안자랄들은 솔직히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되든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떤 안철수 대표 옆에 남아있는 안자랄들은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동작하는 것이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멱살을 잡아서라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안 대표를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지만은 입당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준석 최고가 보기에는 그 입당설이 설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이미 그렇게 기사가 나고 언론이 뭐 언론도 바보가 아닌데 신뢰할 만한 인물일 걸 받아 썼을 텐데 그렇다면은 안 대표에게 차마 말은 못하지만은 다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상황 정도에 다르지 않았나. 이게 제가 딱 1년 전에 겪어봐서 압니다. 그 유승민 의원은 대선 주자로서 새로운 보수당을 계속 끌고 나가고 싶어 했지만은 나머지 그 당시 7명의 의원들인가요는 만날 때마다 계속 어떻게든 유승민 대표를 보쌈해가지고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물 위와 물 밑을 다 돌이다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딱 그 상황이다. 그때도 총선을 앞두고 그 어쨌든 보쌈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서울시장 선거가 찬스다 해가지고 그런 걸 획책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께서도 아까 비슷한 전망을 해놨는데 그렇게 본 근거는 뭐예요? 일단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일관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태도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입당해서 선거를 치르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서 이쪽에 단일 후보가 뽑히면 그 과정에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나경원, 오세훈이 새 인물이 아니어도 어쨌든 이게 현실 정치의 힘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철수는 가려지고 그쪽은 부각되는 이런 효과가 불리하다. 장기화되면 갈수록 불리한 거죠. 그때는 단일화 게임도 장담하기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세 번째로 먼저 등을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뭐 제안하고 뭐 실무협상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의 한계인데 벼랑 끝 승부를 하려면은 정말 그 이 배포 있게 처음부터 벼랑 끝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단일화는 꼭 해야 된다. 본인은 단일 후보로 나갈 거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그 냉대하는데도 거기다가 뭐 실무협상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말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선택지가 좁아져요.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도 뭐 정치적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직 의원들을 포함해서. 다만 이제 명분 있게 좀 폼나게 당대당 합당이냐 아니면 그냥 무릎 꿇고 들어가는 입당이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정도에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에 흔쾌하냐 입당한다고 했을 때 아니 누구는 1차 경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컷오프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뒤에 와가지고 무임승차하냐 이게 당이 원칙이 그 맞는 거냐 이런 식의 또 비토를 김종인 위원장이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입당은 하되 출마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못 받는 거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앞뒤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원래 이제 어떤 공성전을 하려 그러면은 성 밖에 병력을 막 쌓는 것도 중요한데 안에서 문 열어줄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피해를 줄이면서 입성할 수 있는 건데
그 소기에 보면은 안 대표가 갖고 있는 지원군은 두 가지 갈래였습니다. 네. 그 김무성 대표 같은 분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랑 약간 결부된 그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 세력이 지금 보니까 안철수 대표 하는 걸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니까. 아하. 예. 당장 뭐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러면은 오케이 우리가 문 열어줄게 이러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뭐 저 성은 뭐 낡아서 안 되고 우리 성으로 와야지만이 무슨 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느니 뭐 2번 성은 어떻고 4번 성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슬슬 또 불안한데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안에서 내응하려고 기다리던 병력도 지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대표가 또 이제 그 실기를 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 걱정이 좀 있습니다. 실기를 한다라고 보는 것은 결단을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저는 이런 관식인가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표,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이렇게 4명 심상정과 5명 붙었을 때 저는 안 대표가 그때 지지율 1위를 딱 찍었던 그 순간에 화끈하게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 쪽으로 룰은 당신들에게 맡기겠다. 단일화 하자라고 치고 나갔으면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을지 몰라요. 저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박원순 시장이랑 붙었을 때 김문수 지사가 사실 서울 대표성이 약한 분이거든요. 김문 지사가 이번 어려운 선거 나오신 거 안다. 하지만 이번엔 꼭 이겨야 되니까 단일화 한번 해보자.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네. 걸었으면은 생각보다 단일화 승부에서 유리했을 수도 있고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 네. 시너지로.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뭐 니네가 접어라 맨날. 니네는 탄핵세 니네가 접어라 이런 얘기 하다가 네.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가지고 3등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패턴 안철수 대표 항상 똑같아요. 기세 좋게 1등하고 2등하고 이러다가 단일화 거부하다 항상 3등으로 끝났거든요 선거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파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저는 입당 합당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합치겠다라는 용어 정도면은 다시 한번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내응분들이 한 번 정도 같이 부딪혀주지 않을까. 근데 이미 김종인, 홍준표, 김종인, 김무성 갈등 없잖아요. 왜냐 안에 있는 내응분들도 이거 밖에 있는 안철수 믿고 뭔가 성 안에 불질렀다가는 내가 반란군으로 처형될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네, 당내에서 네, 네, 이런 네.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도 지금 실기했다는 겁니다. 이 야권도 아니라 어떻게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성사가 좀 근데 뭐 될까요? 아니면 공멸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공멸의 위기가 단일화가 되기에 가장 그 최적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다 죽는다 같이. 이게 이제 약간 그러면 서로 각자가 벼랑 끝 승부로 갈 수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경우에 단일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최근의 지지율 추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 서울에서는 또다시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네. 또 생각보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뭐랄까요 비전 제시 능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별로 새로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수도 있었고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조선족이 어떻고 이러면서 그걸 또 제대로 잘 저기 마무리를 못하고 네. 괜히 변명하다가 더 지금 욕먹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남은 건 이제 단일화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선거 이기려면. 아하, 예. 그게 아니면 이제 같이 죽는 건데 같이 죽으면은 2022년도 뭐 대선 지방선거 보수 야권은 전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뭐 선수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는 성사가 될 텐데 기왕이면 좀 시너지가 나는 방식이냐 아니면은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가지고 네. 단일화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단일화냐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열린민주당도 후보가 나왔죠. 예, 예.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 나왔는데 정봉주 전 의원도 최근에 무죄 판결 받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나오면 완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당도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일 수가 있어요. 정의당이 자칫하면 선거판에서 빠질 수 있어서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열린민주당이 거기에 또 아주 강경한 그룹이에요. 그 민주당과 비슷하면서도 그게 한 뭐 3, 4%, 4, 5% 갉아먹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거기서 중도지만 이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고 하는 층을 점유하고 있는데 단 1%든 2%든 이것도 좀 신경 쓰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양쪽에서 다 그런 이 저기가 작동하지 않을까 공학이 네. 단일화 예. 공학이 작동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는 역시 야권 단일화
인데 어떤 야권 단일화의 방법에 있어서 일단은 관전 포인트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두 분은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어떻게 굴러갈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